안녕하세요. 저는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며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평범하고 평탄한 삶을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어느 날 문득 남편에 대한 작은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을 시작으로 제 인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엉망진창이 돼버린 현실이 너무 힘들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했던 일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구나 받아들이게 되네요. 결혼 생활 동안 18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저 몰래 나이트를 가서 여자랑 부킹을 한다던가 그 여자랑 따로 연락을 하던 것이 걸려서 헤어진 애 만에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연애 때 일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제 속을 썩힌 적이 없었죠. 어쩌면 남편이 뒤에서 딴짓을 꽤 했음에도 제가 아예 몰랐던 걸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평온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던 저였는데 참 느닷없이 그 평온함은 깨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을 갔다가 샤워를 한다며 속옷을 하나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랍을 열어 속옷을 꺼내는데 그날따라 그냥 장난치고 싶은 마음에 좀 요란해 보일 수도 있는 분홍색의 속옷을 집어서 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검정색이나 남색 등 어둡고 차분한 색의 속옷을 주로 입는데요. 그건 알지만 전에 백화점 갔다가 세일을 하길래 좀 화려한 색상의 속옷을 몇 개 사왔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사온 팬티가 색이 너무 요란해 보인다며 평소에 거의 입지 않았고 본인이 인터넷에서 잘 사는 어두운 색 속옷을 주로 입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갑자기 장난이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남편에게 제가 사왔던 분홍색 속옷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다른 속옷으로 달라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웬일인지 별소리 안 하고 그냥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어도 상관없나 보네 하고 말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장난 같은 거였는데 그 장난이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영업을 끝내고 돌아온 저는 씻고 나서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개인 사업을 작게 운영해서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요. 따로 직원은 없고 남편 혼자서만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출퇴근 시간도 들쑥날쑥한 편이었고요. 그날따라 남편은 늦은 퇴근을 하고 왔고 제 뒤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저는 화장대에 비친 남편을 힐끗 봤죠. 그런데 문득 바지를 벗는 남편의 속옷이 분홍색 속옷이 아니라 검정색 속옷인 겁니다. 아침에 입고 나간 속옷이 바뀌어져 있다니 너무 황당해서 거울을 통해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남편이 묻더라고요. 왜? 그 속은 뭐야? 속옷이 왜? 아침에 입은 거 그거 아니었잖아. 어? 뭐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 속옷을 보더라고요. 이거 맞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분홍색 줬는데? 아니야, 이거 줬잖아. 나는 분홍색 그런 거 안 입는데 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아 하며 자리를 뜨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분명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부러 의도를 갖고 분홍색 속옷을 주었기 때문에 절대 착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속옷이 왜 바뀌어 있나요? 저는 그날 뭔가 기분이 몹시 심란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더 캐묻진 않았지만 의심의 불씨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만 보니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각나더군요. 남편은 깔끔을 떨어서 퇴근하고 오면 샤워를 꼭 하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부쩍 퇴근하고 와서도 샤워를 안 하고 자는 날이 잦았던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지켜본 남편은 피곤해도 늘 샤워를 해야 침대에 들어갈 수 있는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그 근래에만 부쩍 샤워를 생략하는 일이 잦았던 거죠. 마치 어딘가에서 샤워를 하고 와서 집에서는 따로 안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생각까지 들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혹시 저 사람이? 저는 결혼 생활 후 처음으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진 의심 한 번 안 했지만 한 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 모든 게 다 수상하게 보이더군요. 40대가 되니 주변에서 심심찮게 누가 바람을 폈다더라, 외도를 했다더라, 그걸로 이혼을 한다더라 하는 소리도 꽤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남들은 그래도 내 남편은 안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내 착각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하면서 애써 넘어가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뭔가 본능적으로 찝찝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람을 필지 모른다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번은 남편의 폰을 몰래 거실로 갖고 나와 뒤져보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뒤져봐도 따로 뭔가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남편 몰래 폰에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게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혹시 남편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실망을 느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미 의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한 번씩 제 폰으로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사무실, 집, 친구들, 가끔 친구들과 함께 술집 정도만 가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날 땐 저한테 먼저 알려주고 가고요. 며칠 동안 지켜봤지만 그 정도가 다였고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아, 내가 생사람 잡았구나. 괜히 의심을 했구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위치 추적을 지켜본 결과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의심이 멋쩍어졌고 남편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어플은 지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일 어플을 지우겠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만 보자고 생각했던 그날, 분명 전 회사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가야 된다고 했던 남편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남편이 말한 그 장례식장하고 위치가 정반대였죠. 게다가 남편의 위치가 찍힌 곳은 저희 지역에서도 모텔이나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한테는 상갓집을 간다고 해놓고 엉뚱한 곳으로 간 남편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을 잡으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남편이 갔던 그 인근 동네를 갔죠. 유흥가 쪽이라서 사람이 많고 붐비더라고요. 그런데 어플 오류인지 남편의 위치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못 잡는 것처럼요. 남편이 이 근방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위치가 제대로 안 잡히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근방을 좀 헤매다가 결국 포기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면 따지려고 했고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더라고요. 남편의 바람을 직접 확인한 거다 보니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일단 카페로 출근을 했습니다. 굳은 얼굴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먼저 오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카페 직원 겸 친구인 성미가 그러더군요. 오늘 어디 아파? 왜? 얼굴이 너무 까칠해 보여서 잠 못 잤어?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오전 시간에 바쁘게 일을 하고 한숨 돌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왜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 무슨 일 있어?
성미가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실은 나 어제 어디 갔는 줄 아니? 그렇게 저는 성미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미에게는 다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제 심정을 충분히 알 거고 또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미는 제가 카페 오픈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뽑았던 직원입니다. 면접을 보는데 성미는 마침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다 고향까지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반갑고 마음이 더욱 갔죠. 성미는 자기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더 볼 것도 없이 바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성미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싹싹하게 일을 잘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랑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성격이 기본적으로 착하고 밝은 편이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빠릿빠릿하게 잘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은 친구이자 좋은 직원이 생긴 거라서 너무 좋았죠. 그렇게 좀 친해지고 나니 성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이혼을 했고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는데 그 외도 증거 잡으려고 한 1년 가까이 미쳐 있었대요.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외도 증거를 잡아서 결국 이혼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았대요. 그걸로 작은 집은 하나 구했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저희 카페에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미 말로는 그래도 남편이 그나마 양육비는 안 빌리고 주니까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겉으로는 참 밝고 천진해 보였는데 사실은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속도 많이 썩었겠구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지난 결혼 생활에서 그런 일을 겪었어도 보란듯이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도 하고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구나 싶기도 했죠. 하여튼 저한테는 마치 자매처럼 둘도 없이 가깝고 중요한 친구였는데요. 제 남편도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심증이 드니까 성미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성미가 그래도 경험자니까 나에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성미에게 지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의심의 발단이 된 것, 바로 전날 위치 추적대로 남편을 쫓아갔는데 결국 남편은 찾지도 못하고 허탕만 친 것 등등 전부 다요. 성미는 자기 일처럼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네 생각은 어떠니? 100% 바람인 것 같지? 상가집 간다고 했는데 모텔촌 쪽으로 위치 추적이 떴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나 미치겠다. 나 어떡하니 성미야. 우리 애는 어쩌고. 그 인간이 미쳤나 봐. 그냥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까? 제 말에 성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전에 얘기했지. 전 남편 놈이 바람피고 다닐 때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드자비를 했거든. 그런데 그 후에 얼마나 감추면서 바람을 피는지 증거 찾기도 힘들고 1년을 고생했다니까. 외도라는 게 한 번 걸리면 그 뒤론 정말 철저해져. 절대 티내면 안 돼. 설령 따지더라도 완벽한 증거를 찾고 따지는 게 나아. 발뺌하면 소용없으니까. 성미는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분통 터지는 기분 나도 알아. 배신감에 이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을 거고. 근데 잘 생각해야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만약 진짜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거면 나는 이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따져봐야 되고 한다면 증거는 어떻게 잡을 건지도 다 생각해 봐야 돼. 그냥 감정적으로 하다가 증거 다 놓치고 너네 남편이 발뺌하잖아? 그러면 너만 계속 속 뒤집어지는 거야. 저는 성미의 말에 깊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성미는 필요하다면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쩌다가 내가 이런 고민을 하나 싶어서 비참하고 참담한 기분까지 들었죠. 그래도 성미가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니 좀 든든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날 남편을 잡으러 갈 때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 운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등에선 땀이 쉴 새 없이 흐르고 너무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라서 잘못하다간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미가 필요하다면 자기가 운전도 해주고 미행도 따라 붙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고 그게 말도 못하게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하여튼 그 뒤로도 저는 틈틈이 어플로 남편의 위치 추적 행적을 찾아보았어요. 성미의 조언대로 남편 앞에서는 결코 티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찾기 전까진 철저히 숨겼죠. 남편의 아무렇지 않은 면상을 볼 때마다 너 혹시 바람 피우고 다니느냐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걸 꾹꾹 참아가면서요. 남편은 그 후에는 딱히 의심스러운 행적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한창 카페 영업으로 바쁠 때였습니다. 한 차례의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잠깐 쉬면서 무심코 위치 추적 어플을 켰어요. 남편은 그날 사무실 출근해서 급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위치 추적 어플로 보니 사무실이 아니라 차 타고 이동 중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남편 사무실 부근도 아니고 아예 떨어진 도로 쪽이었던 겁니다. 아, 드디어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성미에게 다급히 남편이 어딜 간다고 아마 그 여자랑 데이트라도 가는 것 같다고 했죠. 성미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고 저는 일단 장사를 접고 쫓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성미는 알겠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는 문을 닫는다는 종이를 붙였고 빠르게 준비하고 나갔죠. 차는 제 차가 아니라 성미 차를 탔습니다. 남편의 위치가 잡히는 지역으로 일단 성미 차도 달리기 시작했는데 운전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전 남편 외도 증거 잡으러 쫓아다니느라 운전이 엄청 늘었다고 웃지 못할 이야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성미 차를 타고 남편을 쫓았죠. 남편 차는 강변 인근에서 멈췄는데 그 멈춘 지점이 모텔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년이랑 여기까지 뒹굴러 갔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성미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그 모텔 이름을 치는데 분노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여튼 성미차는 열심히 달렸고 1시간 정도 걸려서 그 모텔 인근까지 닿았을 무렵이었어요. 10분 정도 뒤면 그 모텔에 도착할 거였죠. 잡히면 두고 보자 이를 바득바득 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의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성미야, 잠깐만. 이것들 모텔에서 나와서 어디 가나 봐. 어디 가는데? 남편의 위치가 이동하더니 모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강변가의 한 카페에서 멈췄습니다. 모텔에서 자고 카페를 간 모양이었죠. 저랑 성미는 그 카페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렇게 카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내려서 차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힘들지 않게 남편 차를 찾게 되었죠. 막상 두 눈으로 남편 차를 보니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왔고 남편이 저기서 여자랑 커피를 마신다는 것까지도 알았는데 그 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냥 뛰쳐 들어가서 개망신 주고 뒤집어 엎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성격상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럴 용기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눈앞에서 남편이 외간 여자랑 외도를 저지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그런데 성미가 지선아, 너는 차 안에 있어. 내가 가서 일단 사진을 찍어 올게. 사진? 너네 남편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만 좀 보여줘봐.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것도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저는 제 폰에서 남편의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성미는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알겠다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어쩌고 있는지 한번 찍어 보겠다고 했죠. 당장 엎어야 되나 싶은 저와 달리 성미는 증거가 먼저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뒤집어 엎을 용기까지는 잘 안 났고 성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남편은 성미 얼굴을 잘 모릅니다. 성미는 저보다 먼저 출근하고 5시 되기 전에 퇴근해서 가거든요. 남편은 저희 카페에 온다고 해도 주로 6시 이후나 마감할 때 오고요. 그래서 제대로 마주친 적이 거의 없고 얼굴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성미와 마주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었죠. 저는 성미에게 부탁한다고 했고 성미는 걱정 말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미의 차 안에서 엄청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혹시나 성미가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리는 건 아닐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들이 눈치 까고 도망간 건 아닐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현타가 찾아왔어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도대체 남편은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난 걸까,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의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성미가 조심스레 차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성미가 올라타자마자 물었죠. 고생했어. 내 남편 봤어? 생각보다 카페가 커가지고 찾는데 시간 좀 걸렸어. 그래도 찾긴 찾았어. 조금 떨어진 데 앉아서 줌 최대한 땡겨서 찍었는데 잘 나왔나 모르겠다. 상대방 그 여자도 찍었어? 그 여자 사진도 찍어왔어. 네가 보기엔 어때 보여? 이미 모텔까지 갔다 온 사이인데 그런 질문이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도 돼? 보통 사이 아닌 것 같아. 막 서로 케이크도 먹여주고. 먹여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주 연병 브루스를 떠는구나 싶었죠. 성미는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사진을 보았죠. 좀 멀리서 찍은 데다 흔들리기도 했지만 남편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그 여자를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면서 슬쩍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몹시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 왜?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남편 친구 와이프야. 정말? 네, 그 여자는 남편의 친한 친구인 진택 씨의 아내였습니다. 모임 때 저도 2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을까 궁금했는데 무려 친구의 아내랑 이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상대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자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싶었어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여자인 게 덜 충격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예전에 모임을 같이 갔다 와서 진택 씨 아내에 대해서 말했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진택 씨와 그 여자는 재혼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진택이 재혼한 와이프가 미인인 것 같다며 진택이가 재혼을 잘한 것 같다는 소리를 저에게 했거든요. 저는 남의 와이프나 쳐다보고 있었느냐, 남의 와이프가 미인이든 말든 당신이랑 뭔 상관이냐며 장난 섞인 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저도 장난으로 볼멘 소리를 하긴 했는데 바로 그 여자랑 남편이 불륜 사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두 인간들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정신이 다 아득하고 분노가 들끓었죠. 저한테 남의 와이프니 예쁘니 어쩌니 하더니 기어코 바람까지 폈구나. 나를 아주 농락을 했구나 싶었어요. 저 둘의 외도는 친한 친구한테도 못할 짓이고 저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이것들이 미쳤구나 싶어서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저는 성미가 몰래 찍은 사진을 다 전송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고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캐리어를 던져주면서 말했어요. 긴 말하고 싶지도 않아. 짐 들고 나가. 어머님 댁으로 가던지 사무실로 가던지 알아서 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저렇게 말하니 남편은 벙찐 얼굴이더군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미쳤냐고? 미친 건 너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어? 남편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눈알부터 굴리더군요. 나 사무실 간다고 했잖아. 진짜 사무실 갔어? 제가 눈을 부라리며 되묻자 남편은 눈도 못 마주치고 쩔쩔매더라고요. 아차 싶은 얼굴로요. 하지만 그럼에도 잡아떼기를 시전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실 갔지.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다 알고 묻는데도 잡아떼시겠다. 그래. 그럼 진택 씨한테도 물어볼까? 진택 씨 와이프는 어디 갔냐고? 뭐?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진택 씨 와이프랑 오늘 모텔 갔잖아. 강변 근처 모텔. 게다가 카페도 갔지. 그런 걸 어떻게 다... 당신 나 미행했어? 그래, 했다. 미행만 한 줄 알아? 너 바람핀 증거 다 있어. 야 인간아, 네가 제정신이니?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우리 혜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진택 씨는 지 와이프랑 너랑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진택 씨가 이 사실 알게 되면 어쩔까? 가만히 있을까? 진택 씨 무서운 사람이라며. 최소한 칼부림이라도 날 것 같은데? 너나 그 여자나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니? 미친 거야? 남편은 제 말에 낭패스러운 얼굴을 짓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여보, 잘못했어. 다 필요 없어. 더러워서 너랑 못 살아. 나가서 그년하고 살던지 해. 나랑은 이혼해주고 너는 진택 씨한테 맞아 죽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어. 한 번만 봐주라. 어? 그년이랑 놀러 다닐 때는 신나서 놀러 다녔지. 뭐? 진택이 재혼한 여자가 미인이야? 지랄한다. 그때부터 침 흘렸냐? 남의 와이프한테?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내가 죽일 인간이야.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그러면서 남편은 미친 듯이 비는 겁니다. 남편하고 근 2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비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 입장에선 그것도 열받았죠. 왜냐면 그 비는 모습이 저한테 비는 것보다는 진택 씨한테 말하지 말라고 비는 것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왜 이렇게 친구한테 들킬까봐 벌벌 떠냐고요. 진택 씨는 과거에 술집이나 업장을 관리하는 깡패였다고 했습니다. 과거 깡패짓하고 다닐 때 다쳐서 손가락 한마디도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후로 정신 차리고 나서는 그쪽에서 빠져나왔고 현재는 횟집을 크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횟집에는 저희 가족도 가봤고요. 진택 씨가 덩치도 엄청 크고 좀 험상궂게 생겼는데 의외로 말할 때는 다정한 편이고 잘 웃고 성격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진택 씨의 과거를 처음엔 아예 몰랐다가 남편이 나중에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죠. 진택 씨가 과거에 깡패였다니 좋아 보이진 않아서 남편에게도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랬는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친구고 지금은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산다며 진택 씨를 두둔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진택 씨가 좀 무섭기도 했고 그리 가깝게 지내고 싶진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진택 씨 와이프랑 남편이 바람을 핀 겁니다. 과거에 깡패하던 사람인데 눈 돌아서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알고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나 싶고 남편이 너무 무모하고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극간 욕망이 뭐라고요. 하여튼 남편은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여자랑은 지금 당장 끝내겠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고 다시는 그 여자랑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우리는 끝이다. 네가 나한테 들이대지 않았냐. 넘어간 나도 병신이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네 남편한테나 잘해라. 우리 둘 다 미친 거고 앞으로는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라면서 끊더라고요. 저는 생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쇼를 해도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여전하다며 어쨌든 우리는 이혼이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잘못했다고 정말 악착같이 빌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조건 나가라고 이혼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눈물 콧물 쏟으며 매일 밤 잘못했다고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라고 뭐 좋아서 이혼하려고 하겠나요? 자식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을 시에는 뒤도 보지 않고 이혼이고 이 집은 내 거고 진택 씨한테도 다 알릴 거다. 진택 씨뿐만 아니라 네 동창들한테도 다 알릴 거고 동네에도 소문 다 낼 거다. 경고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 했죠.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건은 덮어두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폰에서 제가 깔아둔 위치 추적 어플을 지운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위치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당당하면 위치 추적 어플 놔둬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봐주자마자 어플부터 지운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도 덮고 지나가기로 했으니 더 이상 말 꺼내지 말고 그냥 묻어두자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성미한테도 모두 얘기했고 성미도 네가 당사자고 네 선택이니 다 존중한다며 그래도 증거 같은 건 혹시 모르니 지우지 말고 잘 들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덮어두기로 한 뒤 죄를 지은 남편은 저에게 눈에 띄게 잘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입 밖으론 거론은 안 했지만 겉으로만 묻어둔 것이지 제 마음속 응어리는 여전했죠.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남편에 대한 마음도 아예 달라졌고요. 이제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또 나를 속이나 바람을 피우나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나 끊임없는 의심이 들었고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남편과 전혀 타격조차 입지 않은 그 내연녀를 떠올리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내연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진택 씨와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제 속만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남편에게 웃으며 장난도 잘 치고 좋은 부부 사이였다면 그 일 이후로는 도저히 그렇게 물색 없이는 못 지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며 미안하다고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행이고 뭐고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 묻기로 하고 같이 살기로 했으니 나도 잘 지내려고 노력해보자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안 살면 몰라도 그냥 살기로 했으니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죠. 아이는 학교나 학원 빠지기가 힘들고 별로 안 가고 싶다고 해서 남편과 저 둘이서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갔고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맛있는 회도 먹으니 기분이 조금 풀리기도 했어요. 그래, 사는 게 별거냐. 그냥 이 바닷바람에 지난 일들은 날려보내고 잊고 살자. 그렇게 다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남편과 와인 한 잔을 했고 피곤했던지 좀 일찍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깼고 숙소 거실로 나왔는데요. 남편은 제가 자고 나서도 거실에 남아 술 한 잔을 더 했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폰까지 바닥에 떨어뜨린 채요. 저는 폰을 주워서 테이블 위로 올려두는데 그 순간 문득 이 폰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확 스치는 겁니다. 남편이 정말 정신을 차렸을까? 그 여자랑 끝냈을까?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망설이는 것도 있었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이걸 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애써 덮어두고 살기로 했는데 이걸 보는 게 맞는 걸까?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고민 끝에 저는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걸렸을 때 딱 한 번의 기회를 남편에게 준 건데 남편이 그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이제는 정말 뒤도 보지 않고 끝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남편의 폰을 켜보았는데 뒤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폰을 켜자마자 그 여자와 나눈 대화창이 바로 떴거든요. 제가 먼저 자러 들어가고 남편은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 여자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니, 진택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 여행 갔다며? 재밌었어? 그냥 그렇지 뭐. 재밌겠어? 자기랑 있는 게 더 재밌지. 그럴 거면 뭐하러 가? 맞춰줘야지, 당분간은. 내가 죄인이지 않냐? 죄인까지야. 사랑한 게 죄인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마누라 당신 찾아갔을지도 몰라. 진택이한테 다 알리고. 하긴, 그건 생각만 해도 좀 그렇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필사적으로 빌었던 거지. 자기 지키려고. 그래서 걸렸을 때 나한테 전화도 했잖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면서. 그때도 말했지만 그거 내 진심 아닌 거 알지? 그때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은 좀 아프더라. 미안해. 갑자기 자기 보고 싶다. 나도. 내일 올라갈 거거든? 모레 잠깐 사무실로 올래? 알았어. 지금은 어디야? 와이프는? 숙소 거실, 와이프는 방 안. 와이프 옆에서 자지 말고 오늘은 그냥 거실에서 자. 와이프 옆에서 자는 거 싫다. 알았어. 너무 피곤하다. 오늘 운전을 너무 많이 했어. 만나면 내가 마사지 해줄게. 잘 자고 내 꿈 꿔. 자기도 내 꿈 꿔. 그걸 보는데 실성한 듯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코까지 골며 골아떨어져 있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옆자리에 있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끝을 내기는커녕 그 후에도 보란 듯이 잘 만나고 있었어요. 내가 속 끓여가며 넘어가주고 봐줬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냥 묻어두기로 한 건데 그 믿음의 결말이 결국 이거구나. 한 번도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더니 내가 제대로 뒤통수 맞았구나. 그저 기막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과 달리 배신감보다는 냉정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 인간이랑 정말 끝이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끼며 제 폰으로 남편의 대화를 다 찍었습니다. 성미가 증거는 무조건 확보해야 유리하다고 했던 말이 그때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들의 대화를 차분하게 다 찍었고 남편 폰은 바닥에 똑같이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제 가방을 쌌어요. 가방을 싸는데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분노도 아니고 그냥 허탈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 겉옷에 있는 차키를 꺼내서 그대로 제 짐 챙겨 들고 차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컴컴한 고속도로를 달려서 올라가는 내내 눈물이 너무 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배신을 당한 괴로움이 그제야 느껴지더라고요. 봐줬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 끓일 일 없겠다. 더 이상 혼자 의심하고 괴로운 일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짐을 대강 싸서 남편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냥 사무실 앞에 대충 처박아 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곧장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도 받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전화 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년이랑 아직도 만나는 거 잘 알고 있다. 이혼할 거고 너랑 그년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진택 씨한테도 다 알릴 거다.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데 이제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여서 다 무시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 보니 남편은 집 앞에 쭈그려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집에 들어오려고 난리인 겁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비번도 바꿔버렸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집 앞 복도에서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빌었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번에 무조건 이혼이라고 하니 바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이 집이 네 집도 아닌데 왜 비번을 바꾸고 날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면 안 된다면서요. 자기가 한 번만 더 바람피면 집에서 나가겠다. 이 집은 저를 주겠다. 그럴 땐 언제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바로 지껏 챙기면서 안면 몰수하더군요. 저는 네가 네 입으로 내뱉은 약속조차 안 지키는 인간인 걸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반은 자기 소유라고 하길래 그럼 각자 변호사 사서 서로 소송하고 대응해보자고 했습니다. 다만 나는 혜진이를 돌봐야 되고 소송 동안 네 면상 보기 싫으니까 그동안은 이 집에서 꺼지라고 했죠. 남편은 자기도 죽어도 안 나간다고 하길래 그럼 진택 씨한테도 알리고 혜진이한테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놀라서는 바로 저 자세로 바뀌었어요. 알겠다며 자기가 집에서 나갈 테니 진택이한테도 저희 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태세 전환이 어찌나 빠르던지요. 남편 말하는 꼬라지가 솔직히 자기 딸이 아는 것보다 그 친구가 아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았어요. 비굴하고 비겁하고 남은 정까지 싸그리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애 오기 전에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이혼 서류 받아왔으니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협의 이혼하자고요. 너하고 그년한테 위자료 소송은 걸 거라고 했고요. 남편은 집에서는 일단 나갈 건데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남편이 합의를 좀 하재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위자료 소송 걸지 말고 조용히 끝내달랍니다. 제가 낸 변호사 비용도 자기가 내겠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더 줄 테니까 좋게 끝내달래요.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도 해준대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요. 제가 제시한 그 두 인간의 위자료를 합친 비용에서 더 얹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여자도 소송만은 하지 말라 그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면 진택 씨도 알게 되니 그게 무서운 것 같았죠. 저렇게까지 무서워할 거면서 왜 강크게 그 친구의 아내랑 놀아난 건지 정말 죽었다 깨도 그 정신 상태는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처음엔 싫다고 다 알릴 거라고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변호사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소송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린다고. 또 설령 제가 이긴다고 해도 제가 제시한 위자료까지는 전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런데 남편 측에서 그 위자료에 조금 더 얹어준다고 하니 금액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나은 조건이래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분통 터져서 합의 못 해준다. 소송 걸고 싶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이미 이혼하려는 마당에 계산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길게 봐서 위자료를 더 받는 것이 좋다고요. 그렇게 가만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굳이 나서서 진택 씨에게 알리고 저까지 그 난리에 휩싸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것들 하는 짓 보면 언젠가는 진택 씨도 알 것 같고 또 어찌됐든 그건 제 일까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내 이혼 제대로 하고 내 목 제대로 챙기고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도 별도로 하지 않고 진택 씨에게 굳이 내가 알리지는 않겠다고 했죠. 집은 남편과 제가 반반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집값을 반 나눈 돈에서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도 같이 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소 취하했고 이혼 서류에도 서로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냥 순탄하고 순조롭지는 않았죠. 하지만 바람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같은 여자와 바람을 핀 인간인데 덮고 살 순 없었어요. 저희 아이도 언젠가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아이와 살 집을 하나 구했어요. 아이 학교와 제 카페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갔죠. 그렇게 이혼 후 다시 가게 일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진택이라고 김영기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저번에 2번 뵌 적 있죠? 진택 씨였습니다. 뜬금없기도 하고 좀 놀라웠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이 아직도 만나다가 들켰나 싶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통화 되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김영기랑 이혼하셨다고. 김영기랑 이혼하셨다고. 네, 맞아요. 혹시 이혼의 이유가 저희 와이프 때문이었나요? 진택 씨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구태여 얘기는 안 했어도 그것들이 칠렐레 팔렐레 그러고 다니니 진택 씨도 눈치챘겠죠. 네, 맞아요. 제 말에 진택 씨는 분노가 섞인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진택 씨는 최근에 알게 되었고 둘 사이가 의심스러운 찰나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택 씨는 저에게 자기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은데 증거 사진 같은 게 따로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있다고 했고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카페에서 몰래 찍어준 사진들과 카톡 내용 캡처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진택 씨는 고맙다고 간단한 인사를 전했고 그 연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뜬금없이 전 남편이 전화와서 왜 약속을 어겼냐, 왜 진택이에게 증거 사진을 주었냐고 펄쩍 뛰더군요. 저는 내가 먼저 말하진 않았고 진택 씨가 전부 다 알고 연락이 왔다.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진택이가 전 남편 없는 사이에 전 남편 사무실에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서 집기들을 다 부셔놓았답니다. 만약 전 남편이 사무실에 있었으면 전 남편도 그 자물쇠처럼 다 뜯겼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친한 친구라면서 본인 와이프랑 놀아놨는데 그걸 참을 인간이 어딨겠나요? 전 남편은 사무실 엉망이 된 꼴을 보고 질겁해서 출근도 안 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망다니고 있답니다. 그 와중에 진택 씨 와이프는 제 전 남편이 다 꼬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CR도 안 먹히는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고 그 여자한테 해준 차며 재산도 다 뺏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택 씨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전 남편 보이면 연락 주라고 했답니다. 본인 깡패 시절부터 잘 따르던 후배들까지 데리고 왔대요. 전 남편 가만 안 둘 거라는 거죠. 전 남편은 너무 무섭다며 잡히면 죽을 것 같다고 도망자처럼 도망다니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꼬라지가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저는 이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은 자기가 도망다니느라 너무 힘들다고 저 이사간 집에 자기를 좀 숨겨주면 안 되냐느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를 숨겨주라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오히려 나는 지금 너랑 통화한 거 진택 씨한테 다 알려줄까 싶은데? 뭐라고? 참 네 꼴 우습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죽겠어서 가정까지 버렸으면 차라리 당당하게 진택 씨 앞에서 나서 죽도록 쳐맞던지 말던지 그건 너 알아서 해야겠지만. 야, 나 솔직히 그 여자랑 그 정도는 아니야. 너가 눈치만 안 챘으면 이혼도 안 했을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즐길 건 다 즐기고 대가는 치르기 싫디? 여보, 진택이 걔 눈 돌면 어찌 될지 몰라. 나 좀 도와주라. 나 그래도 혜진이 아빠잖아. 혜진이 아빠 같은 소리 하네. 혜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 하지도 마. 확 전화해서 다 알려주기 전에.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전 남편이 부들부들 거리는 소리가 수화기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똥줄 빠지게 도망다니는 꼴이 참 우습기도 하고 저런 한심한 인간이랑 지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게 어이없기도 하네요. 어쨌든 저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무사히 다 받고 이혼을 했고 제 가게 잘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혼 증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도와줬던 성미가 너무 고마워서 카페는 며칠 쉬고 경비는 제가 다 내고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작은 선물도 했습니다. 이혼 축하 선물이라고 장난치면서요. 마치 자기 일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준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 놈과 이혼은 했지만 제 옆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에 늘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남편 놈은 진택 씨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던지 말던지 이제 제 할 바 아니고 성미가 그랬듯 저 역시도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밌게 제 인생을 잘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